속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만원 지원금인 부당경감 크레딧이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소상공인 지원금을 10분 안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당사자인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2일 날짜로, 여기 보이죠? 9월 2일 날짜로 이제 중기부의 예산, 내년도 예산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기관 홍보하는 얘기 다 빼고 우리 소상공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한다 라고 해서 2.5%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금융 재기 지원,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중요하죠?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경영 안정 바우처 추진한 적 없는데, 근데 왜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할까요? 자,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과금, 전기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거 뭐죠? 그렇죠. 소상공인 부당경감 크레딧입니다. 자, 올해 50만 원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요, 좀 아쉽지만은 25만 원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이제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연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받았던 거 50만원 부당경감 크레딧, 이거는 이제는 경영안정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대상 및 지원금은 보시면 230만 명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에요. 대상자 줄어듭니다. 이번에 받았던 50만원 대상자보다 대상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왜? 예산이 5,700억 원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부당경감 크레딧 원래 예산안이 1조가 넘어갔던 거예요. 추경으로 해서. 근데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금액도 작아지고 대상자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이러면서 뭐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3조 3,6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대신에 다른 것을 늘려놨는데 글쎄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정리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정책 자금이 이 정도 규모인데 좀 줄여놨다라는 거. 대신에 모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예산을 또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에 114억 원 신규 반영하고요. 뭔가 이렇게 신규 반영하면 뭔가 어디서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 줄인 내용을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국내 제조 및 지역산업 근간이자 소상공인 성장 핵심 주체인 소공인 수작업 위주 생성 공정에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는 스마트 공방 2,00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9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언제? 올해에 이렇게 되옵니다. 그래서 소공인 특화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놨다라는 거. 오늘의 상품권 규모 5조 5천억 원 정도 이제는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끔 그 중기부, 그러니까 소상공인 예산안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AI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보면은 특징이 죄다 AI입니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자, 또 하나 소상공인의 폐업 부당 경감, 그 다음에 취창업 지원, 소공인 맞춤형 상담 등을 위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605억 원을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56억 반영됐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점포 철거비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꽤 커졌어요. 원래 이게 200만 원이었다가 400만 원이었다가 이제 600만 원까지. 와, 많이 커졌네요. 200씩 늘어나네요. 히메이터 패키지 예산안을 이렇게 늘려놨다. 그래서 여러분 폐업할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폐업할 때 그냥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600이에요, 600. 예, 점포 철거비가. 그럼 이거 무조건 받으셔야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는 400인데 내년에는 이제 600까지 확대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3만 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AI 쪽을 예산은 늘렸으면 어디엔가 삭감이 됐겠죠. 어디 쪽이냐면 융자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 안을 본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85%나 줄어요. 제도적 특별자금 60% 줄고요. 성장 기반 자금에서 소공인 특화 자금 55% 줄고요. 상생 성장 지원 자금 24% 줄고 성장 기반 자금 중에서 요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10% 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융자 자금은 절반 이상 대폭 이제 삭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니콘 기업 만들겠다는 거 삭감을 하죠. 근데 그래서 중기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도전 자금이나 일시적 경외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했는데 수요가 적다는 얘기 뭐예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다.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인기가 많은 자금은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집행이 잘 되지 않는 사업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소상공인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 경외로 자금, 제도적 특별자금 어려워요. 조건을 너무 까다롭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소상공인 분들이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직대거든요. 직대는 일단 7년차, 7년차 이 기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받고 싶어도 일시적 경외로 자금 이거 받고 싶어 해요. 이거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 안 받고 싶어요. 어디겠어요. 나 일시적 경외로인데. 근데 일시적 경외로의 그 기준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너무 까다로워요. 제도적 특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차라리 예산을 놔두고 좀 조건을 완화시켜서, 아니 왜 수요가 없겠어요. 까다로우니까 수요가 없는 거지. 85%나 줄여놨거든요. 과연 이 줄여놓은 예산을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뭐 중기부 얘기는 뭐 인기가 많은 자금의 규모를 늘린다는데 어디에 늘렸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금에 늘렸는지 그거는 좀 만약에 중기부에서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처음부터가 저는 이거 잘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사실 특히 이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게 되냐고요. 이게 소상공인들 어떻게 민간 투자에서 투자를 받습니까? 그거 받으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는 줄이겠다는 건데 이해는 되는데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면 되는 문제를 무작정 융자 줄인다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소상공인 융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사라지니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혹시 이게 줄어든 만큼 늘어난 부분, 중기부가 얘기하는 인기 많은 자금 규모 늘리는 거 이거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느 부분에 늘렸는지, 뭐 대한대출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부분을 늘렸는지 그런 거로 늘리면 진짜 오케이. 그건 정말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거 늘리는 거는 정말 환영한다. 근데 정말 늘렸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팩트를 말씀드려야 이제 당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행정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계속 중요한 겁니다. 아직 요거는요 정부 안입니다. 정부 안. 그죠? 국회에 아직 통과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관계부처들 지금은 이제 중기부죠. 중기부에 예산안이 나온 거고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상한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콘 뭐 소상공인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니콘 기업이 여러분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오늘 환율로 보면 1조 한 3,500억 원?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유니콘 기업이에요. 소상공인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나올 수는 있겠죠. 극히 드문 건데 이거 하겠다고 뭔가 치적 쌓겠다고 이런 데에다가 예산 투자하고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1조 3천억 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가 지원하면 여러분 1조 3천억 원 만들 수 있어요? 매출? 아니잖아요. 이게 좀 현실적인 좀 내용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거치면서 또 융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이 안 돌고 매출이 줄고 이런 상황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진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라든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들 있죠. 되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대안이라든지 금리 내려준다든지 차라리 그런 거에 오면 더 와닿죠. 그런 걸로 차라리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제가 그 예산안을 보면서 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현실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남겨주시고 이게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직 국회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정가족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으셨죠? 일단 지원 얘기는 제가 10분 안으로 다 해드렸으니까 아까 후반에 나왔던 제가 좀 열을 냈던 부분 걱정스러워서요. 내년도 융자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한데 일단은 줄어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난 부분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립니다. 차라리 좀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지원금 얘기는 다 앞쪽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10분 안으로 제가 약속시켜 드렸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아무도 소상공인에 대한 또한 특허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코로나 때는 한창 그렇게 많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여정 채널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얼굴 드러내고. 왜냐면 저는 강하게 얘기할 땐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알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할 부분은 어필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차피 여기는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손실보상은 끝나지 않은 문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팩트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1도 없다. 1도 없다는 얘기가 팩트고요. 그 왜 안 해주는지 여러분께서 또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얘기해야 이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알지. 자꾸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약간 이게 그런 쪽으로 갑니다. 소상공인을 막 진짜 유니콘으로 만들겠다는 둥, 소상공인을 큰 중소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둥. 물론 좋죠. 당연히 좋은데 현실성을 좀 따져보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극히 일부가 성공을 해서 그 정말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해서 정말 유니콘 기업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PR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도움이 되는 거지 대다수의 소상공인인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정책들은. 자꾸 이렇게 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기업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책정된 예산 소상공인에게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힘이 모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그냥 막 잘못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설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여정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